자, 선거 출마 경험 있는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적을 저는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여권에서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방송통신위원장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아마 그 정치 참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솔직해져야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라크의 그때 당시로는 여기자가 종군 기자로 간 아주 특이한 경력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90년대 말씀하신 거죠. 현장에서 직접 그 송출을 한 기사를 본 그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죠. 그리고 방송사인 MBC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지방 그 대전 MBC 사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도 드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장을 마치고 나와서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치 참여를 했다는 것을 두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분이 적임자가 아니라 지금 공자님이 와도요 민주당은 똑같이 또 탄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 앞에 있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과연 어떤 위법행위를 위해서 탄핵 소출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 방송사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대로 자리에 있었으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적 3분의 1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회에서 탄핵 제적 과반수가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퇴도 못하고 업무 진행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영방송의 지금 당장에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그 임원이 바뀌는데 그 임원 바뀌는 재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상당 기간 나중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되든 말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게 해서 국정수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탄핵 소추인데 아니 다음에 공자님이 온다고 그러면 탄핵 소추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공자님을 보내보세요. 공자님을. 아마 좀 있으면요. 적절한 후보를 보내보세요. 6일 지나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또 탄핵 소추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죠. 자, 이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합니까? 윤재관 의원님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방통위 설치법은 5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해도 정부 여당이 이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2명으로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번까지 했으면 이제 고쳐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바꿔야 될 텐데 다시 또 편법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만드는 기술자라는 사람을 다시 앉혔으니 MBC의 경영진들을 교체할 거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차시킬 거고 그리고 또 시장에 내놔가지고 MBC를 완전히 민영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뭐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